네, 트럼프가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일단 한 달간 유예를 했고요. 중국은 24시간 내 대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1, 2위 수출 시장, 미국과 중국의 협상은 어떻게 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장님. 트럼프가 이 중국에 대해서는 10%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인데 일단 대화 가능성은 열어놨고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60%를 안 때리고 10% 때렸다는 것 자체가 협상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뭘 협상하려고 그럴 때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면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중국이 미국에 투자를 하면 우리 한국이나 대만처럼 공장 짓게 되면 일자리도 생기고 국산화도 되니까 네. 이 중국이 미국에 공장 지어라. 그러면 관세 낮추거나 어떤 걸로 할게.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3년 동안 내리 팔았어요. 그래서 국채 다시 사라. 세 번째는 그 4년 전에 트럼프가 빚받을 게 있어요. 2천억 불어치 중국이 사주기로 했던 거를 한 1,100억 불어치만 사고 안 사줬어요. 그래서 나머지하고 플러스해서 엎어서 예를 들어서 한 2천억 더 사줘라. 뭐 그런 한 세 가지의 그 안을 놓고서 서로 협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 국채를 사라, 그리고 무역 합의를 복원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중국이 어쨌든 미국 수출 제재에 맞서서 희토류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뭐 있는데요. 희토류 수출 통제 같은 이런 보복 계획 확대될 거라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반도체 칩으로 제재를 했는데 네. 중국에 맞서는 카드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원자재를 갖고서 대항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이제 갈륨이나 게르마늄을 한번 카드는 꺼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하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미국은 관세 전쟁, 중국은 자원 전쟁 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주목할 품목들이 이제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반도체 전기차인데 네. 지금 전 세계 연구 자석, 전기차 만들려면 자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배터리 만들 때 필요한 흑연, 음극재죠. 이거 90에서 95%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딱 두 개만 찍어가지고서 이제 규제를 들어가게 되면 전 세계가 지금 이제 반도체나 전기차에서 휘청하는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중국은 아마 그런 것들을 이 협상의 카드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 자석과 흑연을 무기로 중국이 협상에 나설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트럼프의 관세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뭐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고 특히 트럼프 관세 부과 대상에 우리도 뭐 예외일 수는 없겠는데 우리나라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시아의 멕시코, 캐나다가 바로 한국하고 대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는 뭐 머니머신이다, 돈 뽑는 기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뭐 항상 얘기하는 것이 죽은 권력과는 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이 딱 거기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아마 뭐 게임이 시작이 됐을 때 한국은 아마도 관세로 무슨 얘기를 하기보다 FTA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아마 미군 주둔군 비용을 아마 거론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면 이제 보복관세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앞으로 좀 리스크로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설 연휴에 중국이 개발한 AI 모델 딥시크가 이제 전 세계를 좀 놀라게 했는데 소장님께서도 검은 백조가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던데요. 딥시크의 등장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제2, 3, 4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큰 방향은 두 가지일 것 같은데 미국 중심의 뭐 이제 고성능 고가화된 이제 모델이 한 방향으로 할 것 같고 네. 미국 이외 나라에서 저가 그다음에 이제 고효율화 이런 쪽으로 가는 방향 그 두 가지로 이제 디렉션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자본 집약적으로 고성능 칩을 독점해서 개발하던 그 패러다임은 딥시크 때문에 바뀌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이 고성능 칩을 독점하던 이 패러다임이 딥시크 때문에 변화하고 있다. 딥시크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알리바바나 바이트댄스 같은 이런 중국 기업들도 지금 수준급 AI 모델들 좀 내놓고 있는데 미국의 규제가 오히려 뭐 중국의 IT 기업의 역량을 높이게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재 역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딥시크 얘기를 하지만
중국의 딥시크 수준의 대형 언어 모델이 14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 딥시크를 뺀 나머지는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비싼 칩 사가지고 열심히 이제 개발한 건데, 이 뭐 딥시크 같은 경우 막 돈이 없으니까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아마도 이게 딥시크의 영향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딥시크 키드, 그래서 마윈이 전자상거래를 이제 히트하면서 뭐 수만 명의 마윈 키드가 나와서 중국의 전자상거래를 확 키웠듯이 지금 이번에 딥시크 때문에 저가의 모델을 이제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도 이제 뭐 벌떼처럼 AI 모델이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앞으로 그림들은 결국은 지금 뭐 생성형 AI 가지고 돈 버는 회사는 없어요. 다 돈만 들어가는데 그것은 드라이브 차시고, 앞으로의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뭐 피지컬 AI, 산업계에서 어떻게 쓰냐 하는 것, 이것하고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의 AGI, 사람 수준의 이 두 개로 방향이 갈 것 같은데, 거기서 아마 진검승부가 이제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생성형 AI는 뭐 어느 회사건 500억 불, 600억 불 들여가지고 이익 내는 데가 없어요. 이건 완전 돈 먹는 하마인데, 네. 돈 먹는 하마를 돈 버는 하마로 바꾸는 건 뭐냐? 이것은 이제 산업으로 들어가서 산업의 효율로 가질 수 있는, 그게 바로 피지컬 AI죠. 네. 그래서 아마 2단계 경쟁은 지금 뭐 문제를 누가 더 잘 푸냐, 뭐 이게 그림을 누가 더 잘 그리냐, 그게 아니고 정말 자동차를 만들고 핸드폰을 생산하고 이거 하는 데서 이제 누가 더 센 AI를 만드냐,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미중의 첨단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뭐 이런 딥시크의 등장이 오히려 뭐 공산당의 권력 장악력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뭐 분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중국은 이제 2000년 초반에 리커창 총리가 인터넷 플러스라는 정책을 등장시키면서 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이제 국가로 만들었고, 지금 모바일 뭐 이런 핀테크에서 세계 최강을 만들었는데 2023년에 중국이 2024년에 중국이 보면 그 연도 경제 정책 중에서 AI 플러스라는 정책을 들고 나왔어요. 이제 리창 총리는 뭐 베낀 거죠. 네. 리커창 총리의 인터넷 플러스를 그대로 베낀 건데, 앞으로 중국은 AI 플러스로 모든 걸 연결한다. 이제 이렇게 갖고 갔는데, 그게 결국 중국의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지금 민간 기업의 이런 창의성을 활용을 해서 국가 경쟁력을 올리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고, 또 지금까지도 중국은 뭐 개인정보 비밀 보호 같은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들어가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 이제 위험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것들을 한 번도 뭐 쓴 적은 없었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체제 경쟁을 하거나 이것보다는 오히려 국가 간의 경쟁에서 민간이든 국가든 여기서 어떻게 이기려 하는 쪽에 더 관심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이제 갖춰지게 되면 그것은 뭐 중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간에 그런 이제 AI 모델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 동물농장을 만들 수도 있죠. 그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걸 활용해서 이길 거냐? 그다음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제 신산업에서 어떻게 AI를 활용한 AI 플러스를 할 거냐? 그게 지금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AI 플러스 정책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체제보다는 기술 경쟁에 더 집중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과의 비공개 면담을 진행을 했는데, 뭐 트럼프가 저사양 그 AI용 반도체도 대중국 수출을 금지한다, 뭐 그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실제 규제로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뭘 갖고 했냐고 그랬더니 이제 H800을 가지고서 했다는 건데, 네. 이것은 중국의 그 수준, 제재 수준에 맞춘 낮은 그레이드예요. 근데 그것 대신에 지금 H20이라는 거를 지금 팔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재를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샀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고성능 칩이 중국으로 계속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창구가 싱가포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제 대상 지역에 싱가포르에 들어있지 않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엔비디아의 매출 비중으로 보면 뭐 2022년 뭐 이때 보면 한 9%였다가 작년에 이게 22%로 매출 비중이 올라갔어요. 그 13%나 매출 비중이 올라갔다는 것,
뭐 싱가포르라는 게 200만만 되는 작은 도시 국가인데 그렇게 많은 이제 칩이 필요하냐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3만 불짜리 엔비디아 칩을 되돌려차기 하면 6만 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중국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그러나 문제는 지금 엔비디아가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주문한 사람만 이게 파악할 수 있지 그게 어디로 배달됐는지는 우리는 파악을 못한다. 그렇게 이제 항변을 하고 있고 그러나 어쨌거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제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엔비디아의 칩이 A20, H800의 수준에서도 지금 딥식이 그걸 개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중국이 H20 정도의 칩 성능 그리고 엔비디아의 H100이라고 하는 이제 요 정도 성능은 하웨이가 개발한 910BC AI 칩으로 커버가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딥식이 사용했다고 하는 그 모델의 HBM은 HBM2 수준이에요. 근데 요거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2 지금 만들지도 않는 상황으로 왔고 그 중국의 경우는 지금 CXMT 같은 경우가 2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기술력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저사양 칩도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실익은 별로 없다. 그러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니까 이것은 당연히 맞기는 맞겠지만 아마도 실효성이 있는 제재는 아니다. 그 대신 이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완전히 통제했다. 이것은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수출 통제도 좀 지켜봐야겠고요. 중국이 지난해 그 GDP 성장률 5%를 기록해서 목표를 달성했고요. 올해는 이제 뭐 트럼프 행정부와의 이런 무역 마찰 등 고려하면 목표 달성 뭐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올해 중국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재 역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만 내버려뒀으면 4%갈 건데 미국이 세게 제재하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경제에 목숨 걸어서 금년에도 5%를 맞출 확률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뭐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의 위기론, 붕괴론 뭐 엄청나게 나왔었지만 네. 반대로 이게 이제 5%를 달성을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작년 4, 4분기부터 중국이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중국의 경제 정책은 아마도 미국의 대미 수출이 강하게 제재를 받을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경제 정책을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역대 2008년 이후 최대의 재정 정책, 금융 정책을 쓰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중국에는 뭐 중국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도 이건 뭐 정말로 숫자를 조작해서라도 5% 맞추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금년도에 중국의 경제는 제가 볼 때는 아이러니지만 네. 미국의 제재 때문에 내수 경기 부양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십니다. 제재의 역설이 있을 수 있다. 때릴수록 중국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미국의 관세에 맞서서 중국의 가장 큰 무기는 위안화 절하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위안화 절하로 인한 우리 경제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위안화 절하보다는 우리 기업의 중국 기업과의 제조업 경쟁력이 문제가 돼요. 지금 환율의 이슈보다는 우리가 중국에서 지금 계속 문 닫고 나오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네. 더 중요하고 중국의 경우는 위안화 절하를 아마도 협상의 무기나 또는 이제 관세 인상의 그 완충제로 쓸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60%든 50%든 더 때리게 되면 대미 수출은 뭐 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때 환율로만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내수를 완전히 죽이는 전략이에요. 근데 중국이 금년도에 수출보다는 내수 쪽에 집중한다고 하면 오히려 위안화는 아마 하반기에는 절상을 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미국 마찬가지로 중국의 지금 제조력을 관세로 때려가지고 죽인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중국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환율을 절상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뭐 중국 전체 한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85%의 힘을 빼려고 하면 환율을 절상시키는 게 맞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그 수출이 안 된다고 보고 내수를 이제 전력 투구해서 키운다고 하면 이것은 환율이 절상이 되는 것이 내수 경기 부양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는 환율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절하될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오히려 절상의 모드로 들어가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중국의 1월 제조업 PMI가 50.1로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기준점은 좀 지켰고요. 곧 이제 중국의 1월 서비스업 PMI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1월 역시 뭐 기준치를 상회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서비스업은 뭐 항상 50 이상으로 갔기 때문에 상회는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폭은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은 것이 결국은 이게 서비스라는 게 뭐 수출이 잘 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 받아갖고 쓰는 건데 지금 1월 달 수치에서 뭐가 변수가 있냐면 12월 달 또 굉장히 조악한 것은 이건 관세 효과가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고일 관세를 때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2월 달 이전에 밀어내기를 대량으로 하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이게 경기가 어떠냐고 그랬을 때 답을 긍정적으로 했을 수가 있는데 그 효과가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아마 PMI 지수는 제조든 서비스업이든 조금 하강할 가능성 요거는 있을 것 같고 대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정부가 내수 부양 조치를 얼마나 이제 3월 양회의 때 더 세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의 그 3월 양회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3월 양회에서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경제적인 그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요. 네. 12월 달에 내수에 올인한다. 그리고 자본시장, 부동산 시장 부양한다. 이게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인데 아마 3월 양회에서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GDP를 5% 한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시장의 신뢰도를 더 줄지 아니면은 이건 뻥이야. 이제 이렇게 볼지의 이제 차이인데 아마도 이제 수치가 나오고 난 다음번에는 바로 아마 금리 인하부터 시작해서 통화 증가 같은 그 정책 수단이 바로 따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3월에는 그 어떤 수치가 나오는지를 하나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수치 발표 후에 한두 주 이후에 나오는 실제적인 정부 정책이 뭐가 나오냐 이제 그거를 봐야 되는데 아마도 그것을 맞추기 위한 그 뭐 조기 집행 정부 정책의 조기 집행이 아마 3, 4월에 대거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3월 양회에서 구체적인 이런 경제 목표치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 이어서 나오는 그 정책 수단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춘제로 휴장했던 그 중국 증시가 내일 다시 이제 개장을 하고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로 1월 상하이 종합지수 보니까 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중국 증시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미 뭐 답은 나와 있는 게 홍콩 증시를 보면 되죠. 홍콩에 네. 상장된 회사들의 뭐 5, 60%가 중국 본토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틀 동안 지금 거래되는 것들을 보면은 뭐 답은 선명한 것 같아요. 반도체 AI 뭐 이쪽이 굉장히 세고 그리고 뭐 춘절 소비가 어떻게 됐는지 조금 통계가 나와야 되겠지만 아마 소비주들이 조금 반등하는 것을 보면은 그 내일 개장되는 뭐 중국의 증시도 그 같은 패턴 그래서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갈 것 같아요. 중국 증시가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지금 뭐 트럼프가 EU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제 반미국 세력들이 연합을 해야 된다. 중국 전문가 같은 경우는 EU와 중국이 협력을 해야 된다. 뭐라고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의견이고요. 그 근본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이해관계는 일치를 해요. 네. 그래서 전략은 뭐 같이 가는 것이고 그것이 시기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타이밍에 따라서 전술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의 경우는 중국과 뭔가 손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한테서 예를 들면 더 센 주목을 맞지 않거나 또는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국과의 밀접성을 강조를 하는 것이지 네. 근본적으로 중국과 뭐를 해가지고 이게 간다? 이것은 사실은 방향이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 말씀하셨지만 뭐 온 동네 다 싸움꾼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외갓집이 유럽 아닙니까? 네. 외갓집에 지금 폭탄 터뜨리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외갓집 못 참죠, 외삼촌이. 그래서 거기에 아마 대항마 정도로 중국과 그러면 너 이렇게 세게 나오면 너가 적으로 생각하는 중국과 협력해서 이거 뭐 대항하겠다? 이런 식의 카드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이 EU에 대한 관세 부과 움직임도 좀 지켜봐야겠는데 이번 그 관세 시행으로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또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알리나 뭐 테무, 쉬인 같은 이런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도 뭐 소액 면제 결제가 좀 막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그래서 트럼프가 뭐 디미너스 그 750불인가 800불 이하짜리도 이제 막겠다고 한 건데
그 당연히 영향을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아마 주가 핀도어도라는 회사가 바로 테무의 모회사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했죠. 네. 그래서 그 영향은 이미 있고, 그러나 문제는 뭐 팔고 있는 것들이 그게 뭐 5천 원짜리, 10,000원짜리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게 20%뭐 더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역시 싼 건 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의 그 인식이 어떨 거냐, 그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주의해 봐야 될 거는 이미 테무신 알리가 미국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50개 나라에서 150개 나라에 이미 진출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미국을 제재한다고 하는 것이, 미국이 제재한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세계적인 그 플랫폼을 갖췄기 때문에 네. 그 플랫폼에 중국의 저가품이 아닌, 예를 들면 한국의 브랜드 제품이나 한류 제품도 거기다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품의 그 업로드하는 제품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뭐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움직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국 경제 이제 상반기 전망, 또 중국 증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뭐 중국은 철저하게 정책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미중의 전쟁이 아이러니하게도 증시에는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전쟁, AI 전쟁, 이것이 중국의 국산화 의지, 그다음에 중국 정부의 국산품 뭐 우선 구매, 이게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도체 AI가 아마 1순위가 될 것 같고, 아마 하반기에 중국이 뭐 수출이 잘 안 됐을 때 목숨 걸고 그 부양하려고 하는 것이 내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동산과 소비, 이제 그 4개 정도가 아마 금년도 중국을 이제 볼 때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인 것 같습니다. 네, 미중 전쟁이 반도체, 뭐 AI 전쟁이 중국의 기술 경쟁력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 제재의 역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